당신과 사귀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부모님 때문에 큰 빚을 지게 되었다며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던 당신은 여러 군데 은행을 돌며 힘겹게 대출을 받아 큰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돈을 빌려간 여친이 그냥 그쪽이 호구였던 거죠. 뭐 어째 당한 걸. 애초에 큰 돈을 빌려줄 때 아무 확인도 안 했던 당신을 원망하세요. 라며 조롱을 해오고 연락을 차단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앞서 말한 내용은 현재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만들고 있는 BJ 키키기에 관련된 폭로글의 일부입니다. 그럼 오늘은 역대급 사건이라 불리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빠르게 알아봅시다. 우선 BJ 키키기라는 인물은 롤 방송, 음주 방송 등을 진행하던 인물로 선을 넘나드는 매운맛 방송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트위치에서 1년 넘게 방송을 하면서 여러가지 일을 겪고 난 뒤 아프리카 TV로 이적한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이슈몰이를 하던 그녀는 2021년 1월 1일 새해 DC에 올라온 하나의 글로 인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키키기와 가깝게 지내며 함께 방송을 하기도 했던 트위치 스트리머 박하놀이 충격적인 폭로글을 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폭로글과 이후 밝혀진 내용들을 풀어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참고로 해당 부분에서는 중요 내용들만 설명하므로 더욱 상세한 정보와 관련 인터뷰 내용 등은 정배우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롤을 좋아하던 둘은 2019년 7월부터 서로 알게 되어 9월달부터 깊은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로 지내며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던 중 키키기는 박하놀에게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힘겹게 털어놓았습니다. 현재 전 남친과 금전 문제로 엮여 있어 함께 동거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남친은 술을 먹으면 폭력적이었고 명령조로 명령을 하곤 했으며 방송에 대한 정산이 있는 날이면 금전적으로 압박을 해오곤 했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매우 힘든 모습을 보이며 우울증까지 겪고 있던 그녀를 박하놀은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고 이렇게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왜 니를 가만히 안 놔두냐. 다치진 않았지? 항상 난 생각해. 나중에 네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고 맨날 생각함. 갑자기 네가 변하면 어떨까? 이런 거. 없어지는 건 모르겠고 변하지는 않을 거야. 등등의 대화를 하며 서로를 의지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키키기는 금전적으로 계속 힘들어했고 이에 박하놀은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몇 번에 걸쳐 휴대폰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고 이사에 대한 보증금 700만원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전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너무 힘들다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쇼핑을 하겠다는 그녀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던 와중 2020년 5월경 키키기는 심각한 자괴감에 휩싸이며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엄마의 보증을 잘못 써서 1억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깡패들이 집을 쳐들어와서 너무 무섭다는 말, 돈을 벌기 위해 험한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 등등을 하며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말들을 해옵니다.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던 박하놀은 여러 은행을 돌며 힘겹게 8천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합의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키키기는 방송을 자주 켜진 않았지만 그래도 인기가 있는 방송인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키키기는 매달 약 10만원가량의 이자를 넣어주었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2일경 키키기의 휴대폰을 본 박하놀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 남친과 헤어졌다며 쇼핑비로 300만원을 빌려갔던 것도 거짓말, 어머니 때문에 1억의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건 전 남친과 공모하여 벌인 사기였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전말이 밝혀진 뒤 키키기는 미안하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며 잠수를 타버렸고 이에 박하놀은 앞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이 모든 걸 참작해주며 관계를 다시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키키기가 전 남친과 헤어지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지키지 않은 점, 더욱이 또 다른 두 명의 남성과 썸을 타며 바람을 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9월 27일자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키키기의 태도는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간 계속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시도해오던 키키기가 갑자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하눌님, 다시 말하는데 그쪽이 변호사 끼고 뭘 쳐 끼고 정당화하면서 폭로하는 순간 바로 고소 가능해요. 아시겠죠? 유사연에 그딴 거 필요 없대요. 그냥 그쪽도 호구였던 거죠. 뭐 어째 당한 걸. 애초에 큰 액수 돈을 빌려줄 때 아무 확인도 안 하고 빌려줬던 당신을 원망하세요. 공론화돼서 이슈되면 돈 절대 못 갚음. 그거 알고 있어라. 차단할게. 호의로 돈을 빌려준 사람을 조롱하며 역으로 협박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무서운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저번에 네가 강제로 날 안았을 때 수치심 너무 느껴졌었는데 내가 수면제 먹고 정신없을 때 싸자고 쫄아서 어쩔 수 없이 네가 미안하다고 하고 다 알지? 응, 어차피 약성 부분은 다 나올 거야. 맨정신이 아닌 상태로 관계를 맺게 됐으니까.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 난 아주 지극히 이성적이거든. 그렇게 둘의 마찰은 계속 이어졌고 이를 참다 못한 박하눌이 D씨의 폭로글을 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1월 1일 올라온 폭로글 이후 그 다음날에는 정배우와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고 이 사건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각종 뉴스로도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에 대한 해명이 빗발치자 키키기는 진짜 한다. 유사연액 한 거 갖고 남자친구? 그냥 그러라 그래. 롤이나 할 테니까. 쓰레기는 맞고 사기친 건 맞는데 남자친구는 절대 아니었음요. 라는 모습을 보이며 사기를 당당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번 사건이 아주 정석적인 사기 패턴인 것 같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초반부 소액의 금액을 빌리며 간을 보다가 이후 큰돈을 빌린다. 변제 의도를 보이려는 척 소액의 금액을 갚으며 안심시킨 뒤 이후 돈을 갚으라는 말이 나오면 상대방에게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감옥에 가게 되어 일을 못하니 신고를 하지 말라고 협박하거나 혹은 역고소를 일삼는다. 등등. 익히 알려져 있는 패턴과 너무 비슷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건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던 와중 1월 4일경 키키기는 아프리카 공지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자백문에 가까운 해당 입장문에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문은 고정 댓글에 걸어놓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모쏠이라는 박하눌의 대답에 호기심을 느끼고 재미 보려고 자극을 했다. 박하눌과 정식으로 연애한 적 없다. 연애를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전부터 전 남친 요구에 소액의 돈들을 박하눌에게 계속 빌렸었다. 전 남친이 다른 여자에게 연기를 하며 사귀고 작업을 치겠다는 말을 했고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전 남친이 박하눌에게 사기를 칠 계획을 세웠고 나는 전 남친 지시에 따라 박하눌에게 거짓말을 했다. 8천만 원 중 7천만 원은 전 남친이 가져가고 1천만 원은 내가 가졌다. 전 남친은 돈만 생기면 나한테만 신경 쓰겠다며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2020년 9월 1일경 헤어졌다. 관계를 했던 날은 2020년 8월 말쯤이며 수면제를 먹었던 나는 관계 전 박하눌이 졸랐던 것 말고는 관계 중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박하눌이 밤 9시 이후 집을 찾아와서 너무 무서웠고 디코에 있던 지인들에게 폭로를 하는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이 너무 공포스러웠다. 전 남친은 저에게 돈을 갚지 않고 조사를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글이 올라온 뒤 사람들은 더욱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남자친구 탓으로 몰고 있지만 결국 본인도 수차례에 걸쳐 박하눌에게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데다가 거기다가 남자친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말했지만 그동안의 행동과 대화를 보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행위를 했으므로 소극 가담자로 전혀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날엔 박하눌 측에서 공론화 직후 키키기에게 받았던 카톡 내용을 공개하며 키키기에 대한 논란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박하눌이 추가 입장을 공개한 이유는 키키기의 편을 들며 박하눌이 공론화를 하여 키키기를 난처하게 만들었다며 이상한 논리로 비판을 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 때문입니다. 해당 글에는 공론화를 해서 사회적으로 내가 매장을 당했으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키키기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 키키기가 심각한 사진을 보냈길래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응급실에 다녀온 뒤엔 카톡을 차단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박하눌은 수없이 반복되는 이런 태도에 너무 힘이 든다며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추가 공개된 자료는 없으며 현재 이 사건은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번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의 의견을 알아봅시다.
증거 차근차근 모으시면서 고소 준비하신 것 같은데 남자분 절대 선처해주지 마세요. 여러 번 기회 준 거 수없이 거짓말하며 기회 날리고 기만하고 돈 먹고 역고소 드림. 솔직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고소당하기 전에는 호구라면서 조롱하더니 고소당한 다음에는 태도 싹 바꾸는 거 보소. 할만한. 끝까지 정말 징글징글하네. 지금은 롤 열심히 하고 있던데. 남친 탓 그만하고 죗값 받고 열심히 돈 갚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궁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메꾼다? 이것이 창조경제, 신종 K 카드론. 공론화 안 했으면 사과를 했을까?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면서 꿀 빨았겠지. 이 와중에 댓글과 게시판 비공개로 돌려놓고 런 등등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판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실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견이 많은 상태입니다. 8천만원의 거액 사기였던 데다가 명백한 기망의 의도가 보이는 점, 채무를 변제할 의사를 내비치지 않으며 피해자를 조롱한 점, 본인 스스로도 사기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등으로 인해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해 개인적인 말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제 개인 의견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허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한 대본을 쓰며 키키기가 극단적 선택을 언급한 부분들과 이 부분들에 대해 피해자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부분들을 영상에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수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혹여 이 점에 대해 잘못 비춰지게 되면 극단적 선택을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고심을 한 끝에 결국 모든 부분을 넣어 영상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지인 중 한 명을 안타깝게 세상에서 떠나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극단적 선택에 대한 말의 무게와 그 중압감, 단어의 조심성에 대해 많은 부분을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보며 키키기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단어들을 상황을 모면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여론을 유리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자료를 조사하며 이런 지배적인 의견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기에 오랜 기간 고심을 하며 있는 그대로의 현 상황을 모두 담아 영상을 제작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예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며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 점이 잘 전달됐나 모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